자, 오늘 주제는 이제 수익 내는 온라인 브랜드 사업 시작하기 노하우라고 해서 좀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결국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저희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 뭐 카페,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 다 이제 온라인에서 브랜드 사업 하시려고 하는 거고, 뭐 제품이든 어떤 서비스든지 간에 브랜드 사업을 하시기 위한 위에서 여기 모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수익성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온라인에서 브랜드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브랜드 사업을 한다는 건 뭔가 정체성을 가진, 그러니까 굉장히 주체적인 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그냥 단순히 뭐 유통을 한다거나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이걸 생산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 생산한다는 게 어떤 유형의 소비재를 생산하든 무형의 컨텐츠를 생산하든 어쨌든 내가 주체가 돼서 생산하는 아이템을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자면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저희가 화장품 브랜딩 연구소인 것만큼 화장품과 같은 이 제품, 소비재를 만드는 브랜드 사업을 하는 걸 거예요. 그 외에 서비스도 있죠. 사실 온라인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정말 엄청난 양의 컨텐츠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걸 통해서 뭐 광고 수익을 낸다든지 아니면 그것과 연계해서 뭐 다른 클라이언트의 뭐 수주를 받는다든지 작업 대행을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도 다 온라인 사업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본인의 어, 정체성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지식 창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전부 다 온라인 사업인 거죠. 그리고 그 밖에 이미 오프라인에서 어떤 매장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뭐 어떤 매장 외에 어떤 사무실을 운영을 하시면서 그거를 이제 온라인에서 홍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홍보 마케팅을 펼치고 실제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뭐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에서 제품을 확인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는 실제로 뭐 식당이나 뭐 음식점들, 뭐 맛집 뭐 이런 것들, 그 밖에 뭐 다른 뭐 레저와 관련된 것들도 모두 다 이런 O2O 형태의 사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부 온라인 영역에 걸쳐 있거나 온라인의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다 결국에는 온라인 트래픽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수익화를 시킬까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아이템도 아이템이지만 이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온라인에서 트래픽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의 뭐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몰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을 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오픈 채팅방에 뭐 제품이나 뭐 이런 뭐 실무적인 부분들, 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올리시긴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일 거예요. 물론 뭐 이거를 간과하고 모두 다 거기에 집중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하는 건 이제 이 트래픽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뭔가 수익을 낸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떠한 공간, 그게 뭐 무형이든 유형이든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을 모은 후에 그 모아진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가진 아이템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충분히 설득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구매 전환으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태가 사실은 오프라인에서도 다 똑같은데 온라인에서 이게 오게 되면 사실 사람들이 조금 생각하는 게 뭔가 온라인 자체가 특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무형의 공간이기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오프라인에선 당연히 뭐 호객행위도 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전단지를 돌린다든지 뭐 음식점을 운영을 한다면 뭐 그런 활동들을 하잖아요. 물론 뭐 가게 이제 만약에 음식점이라고 한다면 맛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맛은 당연히 이제 맛있어야 될 거고 그 외에 홍보를 위해서 이것저것 활동을 할 텐데 사실 온라인이라는 환경에서 오게 되면 유독 그런 것들은 이제 뭔가 직접적으로 내가 할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뭔가 업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온라인에서도 수익을 낸다는 건 결국에는 사람들과의 접점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소비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 소비자들을 통해서 내가 가진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접점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사람들과의 접점을 만들어내고 끌어들일 수 있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우리는 사람을 모으고 설득시키고 수익을 남기는 거.
이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사실 제품이나 서비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퀄리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 너무나도 당연한 퀄리티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노출량을 늘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유입량을 늘리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러니까 온라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온라인 브랜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세 가지죠.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제품의 관점으로만 사업 방향을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특이한 성분을 알아냈어요. 뭐 시장 조사를 하다가 만약에 특이한 성분을 알아냈다거나 아니면 진짜 특이한 아이템을 만드는 제조사를 알았어요. 그게 뭐 화장품일 수도 있고 의약 외품일 수도 있고 건강기능식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식품 밀키트를 만드는 회사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그 제품 하나에만 너무 몰두해서 이 제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뭐 어떤 성분을 더 넣어서 좀 더 특별하게 만들지 아니면 뭐 패키지를 어떻게 다르게 해서 할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잘 만드는 건 아까도 계속 얘기했었지만 이걸 잘 만드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 제품을 어떻게 마케팅을 세팅을 해서 홍보 활동을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제가 컨설팅을 하고 뭐 강의도 계속 지속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질문들이나 저한테 1대1로 문의해 오시는 많은 부분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뭐 10명이라면 한 7, 8명 이상은 다 이런 제품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뭐 다른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아니면 뭐 다른 직장에 있었는데, 뭔가 온라인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다. 근데 중요한 건 판매에 맹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제품에 맹점이 찍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는 어떻게든 되겠지. 제품을 잘 만들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제품의 관점으로만 사업 방향을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일요일 날도 이제 그 브랜딩 마스터 클래스 회원분들을 위해서 그 유료 회원분들을 위해서 이제 라이브 세션을 또 했는데 거기에서도 많이 질문이 나오고 또 얘기를 했었던 게 뭐냐면 이제 뭐 정부 지원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거나 아니면 이 제품 자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 똑같은 얘기지만 결국에는 이 마케팅 플레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랜딩 페이지를 세팅할 것이냐 이거에 훨씬 더 집중해야 되는데 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정부 지원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 방향을 아예 그쪽으로 세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부수적인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정부 지원 사업 예를 들었는데 정부 지원 사업 받으면 좋죠. 근데 중요한 건 정부 지원 사업 뭐 2, 3천만 원, 뭐 많게는 1억 그 정도 적은 비용이 아니죠, 물론. 근데 그걸 받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본질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을 받으려고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제품을 잘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판매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우리가 순이익을 많이 버는 게 사업의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이나 마케팅, 브랜딩의 관점에서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마케팅, 브랜딩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라인의 이 트래픽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고 그 모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혹하게 만들고 후킹을 해서 우리의 판매 페이지로 들어오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 판매 페이지 안에서 어떻게 구매 전환을 만들어낼 것이냐. 정말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 노출 유입 전환, 이 세 단계 노출 유입 전환 그리고 매출은 객단가 이렇게 이어지는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딱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그 단계별로 어떤 과정을 거칠지를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같은 맥락인데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집중을 하다 보니 거기에 뭔가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좀 진이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잘 만들면 당연히 잘 팔릴 것이다 라는 약간은 좀 순진한 생각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것들을 잘 해놓으면 내가 뭐 마케팅 대행사한테 의뢰를 하거나 뭐 아니면 뭐 인플루언서 공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형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러면 무조건 매출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품이 잘 만들어진 것과 그거를 어떠한 특정 플랫폼이나 아니면 뭐 특정 그 판매 채널에서
잘 파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을 잘 만드는 건 그냥 제로 베이스,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거를 고객의 관점에서 어떻게 후킹시킬 거고, 기존의 다른 경쟁사 제품들과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점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가 그 금액을 주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품을 살 이유가 충분히 마땅히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과 유통을 남들이 뭐 해주는, 뭐 대행사가 당연히 잘해줄 거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케팅 대행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회사들이, 우리는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뭐 잘 기획을 해줘서 뭐 잘 팔아달라고 하는 회사예요. 뭐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크리에이티브를 전부 다 맡겨놓고, 사실 마케팅 대행사는 마케팅 기획사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대행이에요, 대행.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대행사가 그거를 잘 버무려서, 그리고 잘 노출을 시킬 수 있는 채널에 이제 대행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마케팅 기획사, 예전에는 이제 광고 기획사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제일기획이나 뭐 대홍기획, 뭐 옛날 회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진짜 뭔가 기획을 잘 해서 정말 브랜딩을 하면서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이지만, 일반적인 마케팅 대행사들은 진짜 말 그대로 대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자체가 없으면 좋은 광고 마케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컨텐츠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소비자들이 혹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느냐를 좋은 컨텐츠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본사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본사의, 브랜드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알고 있는 건 대표이사 혹은 임원들 혹은 직원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유통은 뭐 전문가에게만 무조건 맡기겠다가 아니라, 내가 제품이나 서비스 런칭을 했으면 뭐 그걸 다른 회사한테 외주를 맡긴다 하더라도 일단은 무조건 한 사이클 정도는 다 경험해 보는 걸 무조건 추천을 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회사에 맡기겠다 한다면 그 회사에 맡겼을 때 충분히 소스로 활용할 만한 좋은 콘텐츠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품과 질은 기본이고, 그것들을 다른 비슷한 경쟁사들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특장점이 있느냐,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거를 살 수 있는 왜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들어있는 콘텐츠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과 유통을 그냥 다른 회사의 것, 전문가들의 영역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 안에서 뭔가 가속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가속을 더 밟을 수 있는 수단으로 회사를 이용하는 것뿐이지, 기본적인 이 코어 컨텐츠 자체에는 브랜드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건 역시도 뭐 1, 2번과 좀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제품, 좋은 뭐 성분, 좋은 뭐 이런 제조사를 알아보고 일단은 제조에 대한 생각만 진행을 하고, 제조에 대한 부분만 먼저 뭐 자본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아주 리스크가 큰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사전 마케팅에 대한 부분도 강의를 했었고, 잠재 고객을 만들기 위한 강의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을 먼저 확보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고객을 확보한다는 게 잠재 고객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인 고객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여기에 충분한 시장 수요가 있고, 그리고 경쟁사들도 지금 충분히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사실은 잠재 고객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낚시터를 갔는데, 낚시를 하러 갔는데 충분히 거기 어군이 형성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 낚시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어군이 형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낚싯대를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여기 물이 있으니까 드립다 그냥 낚시질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거기에 수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훨씬 더 고도화되는 게 뒤에서 얘기할 여러 가지 채널들을 이용을 해서 잠재 고객을 확보한 상태에서 브랜드 런칭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품만 만들어서 뭐 광고 태우면 매출이 잘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한참 지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정말 순진한 생각이다,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제품을 쉽사리 제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온라인 뭐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식 창업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의 노동력이나
많은 비용이 들이지 않기 때문에 뭐 말 그대로 낚시질을 많이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패에 대한 그 기회 비용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하지만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완전 얘기가 달라지죠.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이 투자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를 하기 전에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장사를 함에 있어서 사실 사업이 장사와 다름없죠. 장사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모으고 설득시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방향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시장에서도 양말을 파시는 분들도 가장 목이 좋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본인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사람들을 모아요. 사실 그 양말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특이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전통시장에서 각설이 타령을 하시는 분들도 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본인의 아이템을 마지막에 소개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한테 혼을 빼놓습니다. 혼을 빼놔서 본인들한테 집중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가 뭐 여행을 가서 패키지 여행을 가서도 처음부터 가이드들이 본인들이 판매할 제품들이 있는 장소로 가지 않죠. 여기저기 들렸다가 관광지도 들렸다가, 물론 패키지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모아놓고 시작하는 거지만 중요한 건 판매로 가기 전까지 대놓고 판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다른 관광지 가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거기 관광 상품을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이 다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제 뭔가 내세울 수 없는 아이템을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광고를 대대적으로 할 수 없는 제품들을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판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겪어봤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도 뭔가 무슨 진짜 그럴듯한 뭐 고급화 전략의 브랜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가능하죠. 가능은 한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을 모아서 판매할 수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방향으로 매몰이 되어서 온라인 브랜드 사업을 진행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뭐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매주 이렇게 특강을 하고 뭐 대표님들하고 계속 카페를 운영하고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 제 어떤 광고나 수익 활동이 없어도 이걸 계속 운영하는 이유가 사실 이것도 다 저를 홍보하기 위한, 저를 마케팅을 하기 위한 퍼스널 브랜딩이자 홍보 마케팅 활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아이템과 너무 서비스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모으고 커뮤니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경, 방금 얘기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사람을 모아보는 것입니다. 네. 그게 제품일 수도 있고 지식 창업 서비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우리의 제품을 사줄 만한 사람들을 모아보는 거예요.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브랜드 창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계신 대표님들처럼 제 커뮤니티 안에 들어오신 것처럼 최대한 많은 그 잠재 모객들을 커뮤니티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전에 코로나 한창 있을 때 갑자기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마스크 제조하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뭐 수출도 어마어마하게 했고, 그때 뭐 KF94에 대한 그 뭐 신뢰도나 제품성이 인정을 받으면서 수출도 정말 많이 했죠. 근데 그랬던 회사들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대부분 엄청난 재고가 쌓여 있고, 그러니까 그때의 수요만 생각하고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많은 수요가 거기에 몰려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정말 많이 만들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매출도 많이 올렸지만 지금은 그거에 대한 수요가 완전히 줄어들면서 정말 많은 제조사, 뭐 정말 많은 유통사들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의 트렌드와 수요는 기획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올 줄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었던 뭐 그런 뭐 마스크 브랜드사들, 뭐 수많은 대형 제조사들, 심지어 뭐 정말 A급 모델들을 써서 뭐 TV에 광고도 했었죠. 많은 회사들이.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들이 이제 거품이 꺼지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본인들이 의도한 바로 판매를 한 게 아니었어요. 시대의 흐름을 기가 막히게 그냥 운이 좋아서 잘 탔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예가 아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골목식당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분을 기억하실 거예요. 연돈이라고 하는 사장님도, 연돈이라고 하는 이 사장님이 있었는데, 이 사장님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냥 조그만 포방터인가요? 그 포방터의 아주 조그만 골목에서 그냥 장사를 시작했고, 한 세 테이블 정도밖에 안 되는 손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운영에 힘을 들였었죠. 그런데 이제 골목 식당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것도 엄청난 트래픽인 거죠. 소비자한테 노출이 될 수 있는, 시청자한테 노출이 되는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나게 됐고, 거기에서 백종원 씨한테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백종원 대표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지금은 뭐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본질 자체는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인데, 그 어떤 뭐 홍보나 마케팅에 대한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골목식당이나 백종원 대표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냥 그저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계속 힘든 경영난을 겪다가 또 다른 실패를 했었겠죠. 그 전에도 다른 실패를 겪었다고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예가 이러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트렌드를 만들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사람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모으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모으는 이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관심 있는 아이템과 시장에서 충분히 유통되는 아이템이 서로 교집합이 되어서 거기에서 노출량과 유입량을 만들어내는 계속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 그 아이템이 너무 이제 뭐 트렌드나 시장성만 쫓다 보면 소비자의 관점을 잃게 되고, 그리고 소비자의 관점이나 본질을 잃게 되면 전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판매자의 관점, 그리고 이 브랜드사의 관점, 그러니까 뭐 상세 페이지 강의를 할 때도 얘기했지만 판매자의 관점에서 뭔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려고 한다 그러면 판매자의 언어가 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내가 만들었고 이 제품의 장점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사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이걸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조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실제 사례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제조사에 방문을 했을 때 브랜드사의 입장에서 제품의 기획 의도와 개발 의도를 얘기하는 것과 그것들을 연구원이 받아들이고 연구원이 말하는 게 완전히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그러냐면 연구원은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그 기획 의도를 듣고 본인이 알고 있는 뭐 좋은 원료들이나 뭐 좋은 배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좋은 원료들이나 좋은 배합, 그 연구원이 하는 내용 자체를 그대로 상세 페이지에 옮긴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그럼 그 상세 페이지의 컨텐츠와 그 상세 페이지 카피라이팅을 이해하고 그거를 장점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소비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100명 중에 한두 명도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성분이나 뭐 그런 좋은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소비자의 관점에서 계속 카피라이팅을 하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거는 뭐 좀 더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또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렇게 판매자의 관점만 중요하게 되고 특장점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전환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충분히 유통되는 아이템. 이게 뭐냐면 최소한의 트래픽이 유지되는 카테고리인가를 확인해야 되고, 그 카테고리에서 사람들에게 충분히 바이럴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즌성이 분명히 있겠죠. 뭐 여름 시즌에 유행한 아이템이 있을 거고, 겨울 시즌에 뭐 유행한 아이템, 그리고 뭐 봄, 뭐 간절기, 뭐 황사 시즌,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시즌성 아이템으로 브랜드를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특별히 시즌에 뭐 영향을 받지 않는 아이템을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 대신 그 카테고리와 바이럴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그 트래픽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조사를 하면서 기존의 타겟팅할 경쟁사 제품이 충분히 있는가. 그러니까 아무도 제조해서 아무도 유통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사실 내가 해도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경쟁사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경쟁사가 너무 적은 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카테고리가 좀 아주 세분화되어 있고
조금씩 세분화되어 있는 건 좋아요. 근데 너무 세분화되어 있거나 너무 특이한 제품을 하는 건 사실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을 확률도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관심 있는 아이템과 이 시장에도 충분히 유통된 아이템을 적절히 섞어서 사업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트래픽과 바이럴 조사를 한 것을 바탕으로 고객의 언어로 모든 마케팅, 뭐 그게 광고 소재일 수도 있고 상세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그 언어로 사용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직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상세 페이지예요. 사실은 상세 페이지가 얼만큼 이 사람이 이 브랜드가 제대로 소비자 관점에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느냐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사진을 잘 찍고 뭐 디자인을 잘하고의 문제는 후차적인 문제고, 그건 후차적인 문제고, 얼만큼 소비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혹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공감할 수 있느냐고 하면 또 굉장히 또 포괄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감한다 공감한다는 얘기는 충분히 이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이걸 사용하면 충분히 이럴 것 같다.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가 이미 컨텐츠를 보고 상세 페이지를 보고 공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조사를 먼저 진행을 해서 선정을 하고 어떻게 컨텐츠를 그 고객에 맞는 관점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카테고리가 선정이 돼서 아이템이 정해졌다면 그게 뭐 지식창업, 컨텐츠 사업일 수도 있고 소비재 제품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식창업 쪽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게 뭐 전자책의 형태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제가 진행하는 강의의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각종 뭐 그 컨텐츠에 도움이 될 만한, 그 사업의 방향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양식이나 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고민을 상담해주는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내가 대행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상대방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유무형의 서비스가 되는 거죠. 유무형의 형태로 다 제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고, 몰린다는 의미는 잠재 고객이 모인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잠재 고객을 모은 상태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충분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만한 콘텐츠로 뭐 유무형의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는 유료로 판매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전자책이나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전자책이나 뭐 강의나 이런 것들도 다 잘하시는 분들은 다 이러한 형태로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사람을 모으는 게 이 수단만 다를 뿐이지 거의 다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모든 이런 사업 형태들이. 그래서 내가 찾은 아이템이, 내가 찾은 아이템과 서비스가 이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가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보세요. 그 다음으로 만약에 나에게 맞는 것이 소비자 아이템이다, 뭐 화장품이다, 뭐 비누다, 건강기능식품이다,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아이템과 관련된 바이럴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경쟁 아이템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후기도 많이 달려 있고, 그리고 어떤 뭐 요즘에 잘 이용되는 뭐 릴스나 쇼츠와 같은 컨텐츠도 잘 만들어져 있고, 이러한 제품들, 브랜드들을 많이 찾아보고 그것과 유사한 제품들, 다른 경쟁사 제품들이 있겠죠. 그런 경쟁사 제품들을 위탁이나 사입을 통해서 먼저 판매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조를 하기 전에 이미 판매를 경험해 보는 거죠. 그 유사한 아이템으로.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이 방식으로 하는 게 초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한 사이클을 내 제품이 아닌 남의 제품으로 경험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돈을 얼마를 벌고 수익을 얼마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사이클을 경험해보는 게 나중에 제조를 할 때도 기획 포인트를 조금 더 판매 관점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미 상세 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뭐 브랜드 런칭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미 저는 10년이 넘게 브랜드사에 있었고, 그 브랜드 에이전시, 개발 에이전시에 있으면서 사실 직원으로서 그때는 월급을 받으면서 많은 경험들을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제 사업을 하면서 바로 적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강의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긴 시간 동안이었지만 그거를 대표님들께서는 만약에 소비자 아이템을 런칭한다고 한다면 남의 제품으로 경험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탁이나 사입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통을 먼저 경험을 해보는 거죠. 제조를 먼저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절대 그 제품 위주로 생각해서 안 되고 그리고 제조를 먼저 해서 안 된다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먼저 이 판매 유통의 한 사이클을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 위탁과 사입을 통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내가 해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정말 과감하게 이제 제조에 대한 기획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미 경험이 조금이라도 쌓여있기 때문에 뭐 제조사를 만나서 뭐 협의를 한다든지 제품 기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업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내 프레임을 만들어서 모이게 할 것이냐가 가장 첫 번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아이템, 관심 있는 아이템과 시장에서 충분히 유통되는 아이템을 충분히 조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교집합이 만들어지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그거를 뭐 네이버 카페가 됐든지 유튜버가 됐든지 페이스북이 됐든지 인스타그램이 됐든지 뭐 오픈 채팅방이 됐든지 이러한 플랫폼들을 활용을 해서 그게 남의 플랫폼일 수도 있고 내가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노출시킴으로써 미리 내가 소비자들한테 내 브랜드 제품과 서비스를 노출해서 유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컨텐츠를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뭐 그 제조해서 판매를 한다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제 트래픽 조사는 뭐 이런 정말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네이버 데이터랩, 구글 트렌드, 블랙키위, 키워드마스터 뭐 쭉쭉쭉쭉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네이버 데이터랩은 이제 네이버 쇼핑을 기준으로 뭐 1년 단위, 월 단위로 해서 어떤 키워드들이 상위에 랭크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사이트예요. 구글 트렌드와 블랙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워드 가지고 키워드가 시즌별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어떤 키워드가 트렌드의 상위에 올라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키워드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카테고리 키워드를 얼마나 많이 트래픽들이 잡아먹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 있는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그 아이템과 관련된 키워드를 모두 다 여기에 넣어봐서 얼마나 트래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관 검색어를 활용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밖에 뭐 키워드 마스터나 뭐 아이템 스카우트, 판다랭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쇼핑, 제품 관점에서 이제 트래픽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위탁이나 사입을 하거나 제조를 하거나 어떤 제품을 유통한다고 했을 때 이 아이템 스카우트나 판다랭크를 많이 참고해서 조사를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뭐 위탁 사입을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이거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제조를 하고 지식창업을 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이걸 가지고 조사를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나 인스타그램, 틱톡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채널이지만 이거를 그냥 소비자로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 카페는 내가 관심 있는 아이템에 대한 뭐 기능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키워드에 넣고 만약에 내가 뭐 트러블 제품, 여드름 치유를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고 한다면 뭐 여드름이란 키워드를 네이버 카페에 넣으면 수많은 맘카페와 수많은 그 뭐 피부 관련된 카페들 뭐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떤 그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여드름을 가지고 그런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작업되어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에 트래픽이 많이 몰린다는 건 아무리 작업되어 있는 게시물이라도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에서도 그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아까 얘기했었던 바이럴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밖에 이제 유튜브로 써놓고 지금 뷰트랩이라고 해놨는데 이 뷰트랩이 뭐냐면 그 신사임당이 작년에 그 현승원 대표랑 노아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논란이 있어가지고 닫았죠. 근데 이게 유튜브 컨텐츠를 분석해주는 툴이거든요. 플랫폼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노아라고 하는 게 이제 없어지고 뷰트랩이라고 하는 서비스로 런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사임당이 사실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거기에서 뭐 무료 특강도 많이 하고 있어요. 신사임당도.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 뭐냐면 이제 유튜브에서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들이 잘 이제 조회수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시청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뭐 그게 뭐 그 어려운 일이냐 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
구독자 수가 적고 구독자 수가 적은데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컨텐츠는 컨텐츠 자체가 좋기 때문에 조회수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컨텐츠는 정말 잘 만들어졌을 거고, 근데 그 잘 만들어졌다는 기준은 유튜브 썸네일과 그리고 그 영상을 시청을 했을 때 시청 지속 시간이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선별해 주는 거예요. 그것들을 분석해 주는 플랫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내가 어떤 컨텐츠를 기획을 할 때 여기에서도 시장 조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틱톡은 이제 샵 태그 검색을 할 수가 있죠. 그 쇼츠 검색도 되고, 그래서 요즘에 또 어떤 컨텐츠가 또 사람들한테 바이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거를 전부 다 이제 화면에 띄워놓고 보여드리기에는 이제 이 하루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고, 중요한 건 이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텐츠를 소비하는 입장이 아닌 생산자의 입장에서 컨텐츠를 보셔야 되고 시장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있으면, 내 판매를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다른 경쟁사들은 어떤 컨텐츠로 여기에 각종 채널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트렌드 키워드가 뭔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그 밖에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 채널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채널들은 뭐냐면 실제로 사람들이 이 트렌드나 고민거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놀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굉장히 대표하는 커뮤니티 채널이에요. 뭐 네이트판, DC 인사이드, FM코리아, 팍스넷. 그래서 여기에 여성향 커뮤니티가 있고 그리고 남성향 커뮤니티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뭐 정치적인 성향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그거는 완전히 다 제외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관심이 가고 우리가 사업하려고 하는 아이템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다 여기에서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이 커뮤니티 채널 리스트들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그걸 넣어보고 사람들이 또 어떤 관심과 질문과 고민거리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올려놓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것들 하나하나가 다 고객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고객의 언어를 가지고 상세 페이지나 우리의 광고 소재나 그런 데 다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선정된 아이템이, 그러니까 선정이 됐어요. 아이템이 선정이 됐다 그러면 아까 고객의 언어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본능을 건드려줘야 훨씬 더 사람들이 혹하고 후킹이 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기에 뭐 100년, 2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브랜딩 마스터 클래스 때도 이제 강의를 했었고, 그 어떤 아이템들도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가장 원초적인 욕망을 담고 있는 키워드들이에요. 그래서 이 돈과 섹스, 건강, 자아실현, 이 부분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내가 지금 판매하고자 운영하고자 하는 이 아이템들이 이 네 가지의 영역에서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익성에 대한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아니면 내 돈을 지킬지, 아니면 그 가진 돈을 가지고 어떻게 잘 불려나갈지에 대한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뭐 지식창업 아이템이라든지 뭐 그게 서비스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런 돈과 관련 지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섹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섹스라고 보면 이성 간의 관계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향수를 판매하더라도 뭐 옷을 판매를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뭐 향수가 향이 좋다거나 뭐 향의 지속력 뭐 이게 비건 향이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섹슈얼한 소재를 담아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소구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가성비 향수라고 해놓고 뭐 여자라면 뒤돌아봅니다라고 하는 이 카피라이팅이 보이죠. 이것도 유튜브 썸네일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향수를 간접적으로 광고하고 판매하는 거지만 광고 그 컨텐츠 자체는 굉장히 남자라면 무조건 볼 수밖에 없는 컨텐츠죠. 여자라면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향수 관련돼서 유튜브나 영상 광고하는 거의 바이럴 잘하고 있는 업체들도 보면 다 이것과 연관되어서 광고를 만듭니다. 그리고 뭐 패션에 관련된 거 하더라도 뭐 여자가 무조건 좋아하는 남자 패션 아이템, 뭐 20대 남친 룩, 30대 남친 룩,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사실은 이 이성 간의 이런 교류, 섹스와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건강은 뭐 진짜 뭐 입이 아프죠, 사실은. 뭐 홈쇼핑에서 하는 방식들, 모든 게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보험 광고도 그렇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는 뭐 건강기능식품들, 케이블에서 그 케이블에서 하는 케이블이라고 하는 굉장히 옛날 사람 같네요, 제가. 네, 케이블이 아니고
그 뭐라 그러죠? 네, 그 있잖아요. 그 방송. 네, 그 방송에서 하는 것들을 통해서 뭐 위에 안 좋은 뭐 이런 것들을 의사들이 나와서 소개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다가 갑자기 채널을 하나만 돌리면 홈쇼핑에서 그걸 판매를 하고 있죠. 다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위험에 뭐 적신호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의사들이 막 그런 걸 얘기하고 그리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분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채널을 돌리면 홈쇼핑에서 그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템도 만약에 그게 뭐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뭐 화장품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이걸 그럼 어떻게 연관시킬 거냐, 이 건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고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자아 실현에 대한 부분들. 모든 동기부여와 관련된 인스타그래머나 뭐 유튜버들도 다 이쪽이죠. 자아 실현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든지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고 지식에 대한 욕구도 강하고 그리고 남들한테 가르쳐 주는 걸 누구나 다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 욕구를 땡길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 여기와 연관지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이에요. 그거 그대로 해서 요 단계들을 이제 한 번씩 반복적으로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식 창업은 기회비용이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반복을 해보면서 뭐 이게 안 되면 다른 아이템으로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거고 이것들 한번 한 사이클을 돌려보고 만약에 소비자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제조를 하지 않고 위탁과 사입을 통해서 먼저 이 단계를 반복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 사입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비용이 들기도 하지만 제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게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한 사이클을 경험해 보는 거. 그러면은 훨씬 더 리스크를 줄여나가면서 나중에 진짜 제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잘 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고 궁금하신 점 Q&A 진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신청서 받은 거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똑같은 화장품들 속 차별화 포인트를 잡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료적으로 차별화를 두 개 너무 비슷한 원료들이고 제형으로 잡자니 생각하는 것과 실현 가능성은 멀어 고민입니다. 차별화 포인트를 잡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자,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원료와 제형으로 포인트를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특이한 원료, 뭐 특이한 제형이라기보다는 경쟁사 대비 화장품 사실 엄청나게 포화되어 있잖아요. 경쟁사 대비 내가 차별화시킬 수 있는 원료적 차별화가 아니라 기능적 차별화가 뭘까? 그리고 뭐 마무리감의 차이. 그러니까 그 마무리감의 차이는 그 브랜드 제품을 쓰고 뭔가 아쉬운 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 상품 대비 내가 강조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뭐 오답 노트 식으로 해서 결핍 노트인 거죠. 결핍 노트. 그런 것들을 시장 조사를 통해서 다 수집을 해놓고 그 수집했던 걸 바탕으로 내가 실현시킬 수 있는 게 뭔지를 접근하면 단순히 그냥 원료를 찾아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차별화 포인트를 잡는데 단순히 뭐 제형이 특이하고 이런 거는 사실 지금은 그런 차별화를 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그렇게 차별을 한다고 해도 그냥 제형이 뭐 이렇고요, 뭐 어떻게 다르고요라는 걸 가지고는 판매에 있어서 차별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미 시작한 브랜딩도 브랜딩이 될까요라고 하셨는데 이미 시작한 브랜드도 당연히 브랜딩을 해야겠죠. 네. 시작을 했다고 해서 뭐 브랜딩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대신에 이제 이미 시작은 했지만 그동안 어떤 브랜딩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것도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이 혹할 만한 그 컨텐츠를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고민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파운데이션 생산일 준비 중입니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글쎄요, 이게 뭐 제조의 관점에서 궁금하신 부분이라면 뭐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그 마무리감과 컬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속성이라든지 왜냐면 바르고 나서의 그 피부 톤과 맞춰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선 사실 이것 역시도 경쟁사 시장 조사 바탕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핍이 있는지
뭘 잘 번들거린다든지 아니면 피부와 잘 맞지 않는다든지 컬러가 잘 맞지 않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시장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내가 우리 제품을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거냐가 중요하겠죠. 제조의 관점에서 보자면 뭐 이거 마케팅의 관점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유통 트렌드가 캐릭터 같은 IP를 직접 제작해서 활용하는 사람인데 이를 브랜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른 지적재산권을 가져와서 캐릭터가 됐던지, 뭐, 다른, 뭐, 스토리를 가져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IP를 활용하는 거죠. 활용하는 건데, 사실, 거기에 직접적인 브랜딩을 하긴 어렵겠죠. 그러니까 주체적인 브랜딩을 하긴 어렵겠죠. 남의 걸 가져와가지고 하는 거니까. 오늘도 이 무더위에 늦은 시간까지 강의 들으시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는 다음 주 특강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